안녕하세요. 드림정류장 김희영입니다. 당신을 얄팍한 지갑에서 벗어나게 해줄 7가지의 비결. 바빌론 부자들의 돈 버는 지혜. 네, 오늘은 두 번째 비결입니다. 지출을 관리하라. 어제 강의가 끝난 후 내게 이렇게 질문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벌어들인 돈을 몽땅 써도 먹고 살기 힘든데 어떻게 10분의 1씩이나 저축할 수 있겠느냐. 오늘은 이 문제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날 아가트는 이렇게 시작하며 학생들에게 물었다. 어제 여러분의 지갑은 어땠습니까? 몇 사람이나 빈 지갑이었습니까? 우리 모두가 빈 지갑이었습니다. 그랬습니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모두가 똑같은 양의 돈을 버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돈을 버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가족을 부양하기에 충분한 돈을 버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두의 지갑이 얄팍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주 소중한 진리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불가피한 지출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욕망을 억제하지 않으면 그 불가피한 지출은 수입에 따라 증가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불가피한 지출과 여러분의 욕구를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나 멋지게 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의 수입이 보장해 줄 수 있는 욕구 이상의 것을 원합니다. 따라서 수입이 늘어날수록 욕구 충족을 위한 소비도 늘어나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욕망은 욕망을 낳습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욕망이라는 짐을 지고 살아야 합니다. 내가 바빌론에서 제일 가는 부자이기 때문에 모든 욕구를 충족시키며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이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내 힘이 부치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행을 한다면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먹어야 얼마나 먹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즐겨보았자 얼마나 즐길 수 있겠습니까? 농부가 씨를 뿌리고 남은 공간에는 어김없이 잡초가 자랍니다. 이처럼 우리가 만족감을 찾는 곳에서는 어김없이 욕망이 얼굴을 내밉니다. 하지만 우리가 충족시키고 싶은 욕망은 헤아릴 수 없이 많고 정작 우리가 만족시킬 수 있는 욕망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여러분의 생활 습관을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지혜롭게 처신한다면 줄일 수 있거나 아예 없앨 수 있는 지출이 있을 겁니다. 동전 한 입까지 100%의 가치를 창출하도록 살겠다. 이런 결심을 여러분의 좌우명으로 삼으십시오. 여러분이 돈을 써서라도 충족시키고 싶은 욕구를 토판에 적어 보십시오. 그 중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과 수입의 구할만으로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을 신중히 골라내십시오. 이때 선택하지 않는 것은 지워버리고 잊으십시오.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데 방해되는 것이라 생각하십시오. 한낱 쓸데없는 욕망이라 생각하십시오. 수입의 90%만으로 예산을 세우십시오. 여러분의 지갑을 살찌워줄 나머지 10분의 1은 절대 건드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반드시 충족시켜야 할 욕망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수입의 일할은 절대 건드리지 않겠다. 수입의 구할로 짠 예산에 맞춰 생활하십시오. 그때서야 여러분의 지갑도 두툼해질 수 있을 겁니다. 아가트가 이렇게 말하자 꽤 화려한 옷을 입은 사내가 벌떡 일어나 말했다. 저는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입니다. 이 세상에서 널려있는 좋은 것들을 마음껏 즐길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산의 노예가 될 수 있겠습니까? 꽉 짜여진 예산에 맞춰서 꼭 필요한 것만 사고
나머지 것들은 즐길 수 없다면 결국 노예와 다를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즐거운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저는 무거운 짐을 의무적으로 짊어져야 하는 노새가 아닙니다. 마음껏 자유를 누리며 살고 싶습니다. 아가트가 이내 대답했다. 이보게, 자네의 예산을 누가 짜는가? 그거야 당연히 제가 짜지요. 만약 사망을 횡단해야 하는 노새가 스스로 짐을 꾸린다면 보석과 황금덩이와 값비싼 용단을 먼저 생각하겠나? 아니면 먹을 것과 마실 물을 먼저 챙기겠나? 예산을 짜는 목적은 지갑을 살찌우기 위한 것일세. 자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을 먼저 장만하고 그렇게 하고도 여유가 있을 때 다른 욕망을 채우는 합리적인 삶을 위한 것일세. 덧없는 순간적인 욕망을 애초부터 제거함으로써 자네에게 가장 소중한 욕망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는 것일세. 어두운 동굴을 밝혀주는 햇불처럼 예산은 지갑이나 구멍난 곳을 보여주면서 그곳을 막도록 해주는 것일세. 한마디로 예산은 자네에게 적재적소에 필요한 양만큼의 돈을 지출하도록 관리해주는 보호장치일세. 이렇게 대답하고 아가트는 학생들에게 눈길을 돌리며 결론지어 말했다. 이제 얄팍한 지갑을 두툼하게 해주는 두 번째 비결을 정리해 봅시다. 수입의 90% 내에서 예산을 짜십시오. 그 범위 내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을 구입하고 남은 돈으로 삶을 즐기십시오. 그것도 보람 있는 일에 말입니다. 예산이 여러분의 지출을 관리해 준다는 생각을 잊지 마십시오. 세 번째 비결, 돈을 굴려라. 이 강의를 시작한 지 오늘로 벌써 사흘째입니다. 여러분의 지갑이 약간은 두툼해졌습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벌어들인 돈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저축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늘어나는 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지출을 관리하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모은 돈을 굴려서 늘려가는 방법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지갑이 두둑해지면 그 자체로도 뿌듯한 기분이 됩니다.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른 기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축해서 모은 돈은 시작일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돈을 벌어주는 돈입니다. 그래서 종잣돈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셋째 날 아가트는 이렇게 강의를 시작했다. 그런데 돈을 어떻게 이용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돈이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투자라는 것입니다. 나는 쓰라린 경험을 했습니다. 내 첫 투자는 처절한 실패였습니다. 한 푼도 건질 수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나중에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아가르라는 방패 상인에게 돈을 꾸어주고 첫 수익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는 매년 한 번씩 해외에서 들여오는 청동을 사서 방패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해에는 충분한 청동을 사들일 자금이 부족했던 까닭에 그는 여기저기서 돈을 꾸었습니다. 그는 신용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방패를 팔아 번 돈으로 착실하게 이자를 갚았습니다. 나는 그에게 이자를 받을 때마다 그 돈을 그에게 다시 빌려주었습니다. 덕분에 내 자본은 나날이 늘었고 이자까지 덩달아 늘었습니다. 그때 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맛있는 음식으로 욕망을 채웠다면 그때의 만족감은 하루를 넘기지 못했겠지만 내 재산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는 생각은 내게 한없는 만족감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재산은 지갑에 넣고 다니는 돈의 액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신중하게 투자한 수입원, 다시 말해서 계속해서 그의 지갑을 불룩하게 채워주는 황금 물줄기에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그런 수입원을 갖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도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일을 할 때나 멀리 여행을 즐길 때도 지갑을 꾸준히 채워주는 수입원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그런 수입원을 만들었습니다. 그 수입원이 하루에도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엄청난 부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가르에게 돈을 빌려준 것은 내게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안전한 곳에 투자할 때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진리를 깨우쳐준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자본이 늘어나면서 당연히 투자 액수도 늘어났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었습니다. 한 줄기에서 흘러 들어오던 황금이 여러 줄기에서 흘러 들어오면서 내 지갑은 하루가 다르게 불룩해졌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적은 돈이었습니다. 얼마라고 말하기에도 부끄러울 정도로 적은 돈이었습니다. 그러나 적은 돈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돈이 돈을 벌어주었습니다. 그렇게 벌어들인 돈이 다시 돈을 벌어주었습니다. 그야말로 황금살수를 이루었습니다. 급기야 처음 시작할 때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액수로 불어났습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까지 모이면 그때부터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이 바로 돈입니다. 이것에 관한 아주 재미있는 우화를 소개하겠습니다. 한 농부가 첫 아들을 낳았을 때 은하 10개를 대금업자에게 맡기며 아들이 20살이 될 때까지 적절한 이자를 붙여 그 돈을 적절한 곳에 투자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대금업자는 농부의 청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4년마다 원금의 2할 5푼을 이자로 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농부는 그 돈을 아들의 몫으로 따로 떼어둔 것이었기 때문에 이자까지 원금에 합해달라고 요청했고 대금업자는 그 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들이 20살이 되던 해 농부는 대금업자를 찾아가서 그 돈에 대해 물었습니다. 대금업자는 이자가 복리로부터 은하 10개가 31.5개로 불어났다고 대답했습니다. 농부는 무척이나 기뻤습니다. 하지만 아들에게는 당장 돈이 필요하지 않아 농부는 그 돈을 다시 대금업자에게 맡겼습니다. 아들이 50살이 되었을 때 농부가 세상을 떠나자 대금업자는 모두 167개의 은하를 아들에게 청산해 주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50년 동안 이자에 이자가 붙어서 거의 17배의 수익을 올린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얄팍한 지갑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세 번째 비결을 배우게 됩니다. 초원에서 풀을 뜯는 양들이 새끼 양을 낳듯이 돈으로 돈을 낳으십시오. 여러분의 지갑을 계속해서 채워줄 수입원을 만드십시오.